각각 구역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끼리 앞 구역하고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어요.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2019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안 좋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를 모감해서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좀 있죠. 응급실 위기다. 응급실 뺑뺑이 이거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지금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특히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을 찾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지시 이런 게 좀 나왔는데요. 오늘 보도로 나온 내용 좀 보니까요. 전국에 17개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들을 파견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국회에서 어떤 한 분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 살짝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일단 이 문자 내용만 좀 보세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근데 뭔가 보면 거기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여기 보면 문자에 뭐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누르면 문자를 편집하기 위한 건가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저런 문자가 공개됐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한 환자 수술 중. 근데 어떻게 됐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살짝 자극을 받고 있어요. 다음 내 하나 더 보죠. 이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딱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한규 의원은 본인의 아버지, 부친이 응급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김한규 의원이 이 문자 내용을 딱 본인이 알리면서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이게 커졌어요, 파문이. 그러자 인용환 최고위원이 해명을 하죠. 그건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해명을 해놨어요. 이게 좀 파장이 커지니까 수술 청탁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청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청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온 설명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환자는 절차대로 예약을 수술한 거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집도의에게 일단 절차대로 수술이 잡혀서 수술한 거고 집도의에게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겁니다.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다. 또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에 법적 해석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 아까 살짝 이렇게 파란 점이 찍힌 거 보니까 이거 삭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다 보고 삭제한다. 뭐 이런 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김성일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환자는 네. 절차대로 예약이 돼서 수술을 받은 거다. 네. 다만 집도의에게 네. 본인이 근무했던 그 병원이니까 네. 집도의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한 게 전부다. 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인 만큼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주목을 받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와 다른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본인이 해명한 것은 뭐 특혜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예, 뭐 그래서 청탁 이런 거 아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는 집도의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하니까 수술 좀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예. 뭐 그게 사실로 밝혀져야 되겠죠. 사실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비난하기 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생명을 그 앞에 두고 그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래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드는데. 보니까 뭐 수술 결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어떤 환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일반화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상황.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철저하게 이게 맞는지 뭔가 특혜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는 확실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해야지 해소하지 않으면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정욱 변호사. 예. 사실은 응급실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 실제로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부탁한 환자, 수술 이런 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예. 야 평소에 그 확실하게 좀 친한 의사 한두 명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아, 이런 이제 우려가 많아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이 문자가 녹아지고 좀 논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의사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의사들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예. 의사라고 이게 다 또 청탁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요즘 워낙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아버지가 아버님께서도 의사예요. 의사였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불안감이 있는 건 이해가 되고요. 어. 법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국공립 사립이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예. 교직원들은 이제 김연한법이 적용돼요. 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거기는 김연한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지만 교수, 교직원 교직원이죠. 다 적용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현대 아산병원이나 어. 삼성의료원은 이제 그 적용 안 돼요. 어. 그거는 협력 기관이 성균관대학이나 울산대하고 거기 같은 그게 아니에요. 예, 예. 따라서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다는 것도 근데 이제 세브란스 코미디죠. 병원 얘기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김연한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부탁마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부정한. 예를 들어 이제 그 암 환자가 순번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 바깥 앞으로 빨리 해줘. 이런 게 부정한 청탁입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최고위원 해명대로 그냥 다 수술이 잡혀서 집도이 결정됐길래 내가 아는 집도이라서 그냥 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범죄가 안 되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예. 이미 순번에 따라 수술하고 위독한데 좀 신경 써가 수술 좀 잘해달라.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신경 써가지고 이걸 이게 의사다 보니까 예. 한 번 더 부탁한 거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그 김한규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이 방금 이게 아니에요.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이게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인류한 의원이 세브란스의 의사 출신. 세브란스의 의사잖아요. 예. 그 귀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료가 있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부탁이 되지. 이걸 여당 최고위원은 권력을 이용한 걸 몰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공개가 돼버린 문자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지금 반응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막으로 좀 볼까요? 야당 반응 나온 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이걸 계속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왜 남탓과 방관으로 일관해왔는지 드러난다. 아, 이렇게까지 꼬집고 있는 거군요, 지금. 야당입니다. 지금. 인유한 문자 터질 것이 터진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사안이 국회 한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반응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야당 반응도 나왔고 오늘 질문까지 나왔네요. 또 이 사안이 바로 또 이슈가 되니까. 하필 마침 예결위에 지난 그러니까 23년 예. 결산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질문이 나온 거고요. 저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답변을 뭐 미루고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러더니 이건 또 아주 용감하게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이미 언급을 하셨듯이 하필 국회의원이고 하필 이분이 세브란스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들켜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이 우리 사회 전형적인 지금 이중 구조 아니에요? 아니 주위에 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탁하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다만 이분이 국회의원이고 다만 이분이 의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별로 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매를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이중 구조가 언제까지 계속 방치돼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지금 응급실에 가서 내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을 수 있다.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내가 제대로 수술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건 맞습니까? 이런 현상을 그냥 방치해놓고 예.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면 되고 여야 대표가 현장에 가보면 다 해결됩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지 인요한 의원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건 그냥 시간 허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런 응급실 위기 상황 관련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당회의에서도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강력히 제가 오늘 호소하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우리 전공의 후배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의대 학생들 제가 3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만하고 정쟁을 보다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서 좀 제발 좀 들어와서 이걸 이제 멈추고 같이 이걸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 좀 호소 좀 한 뒤에 본회의장에서 가서 뭔가 하다가 문자를 봤는데 저게 찍힌 거군요. 이주루 위원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저는 민주당이 좀 염치가 없다.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해서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때 그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과 광역센터예요. 전문 광역센터예요. 그런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곳이고 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에 가서 받을래 하면서 헬리콥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예.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프면 뭔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지방 의료를 무시하고 서울로 갔었었는데 예.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비난한 게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 문다혜 씨가 서울대 병원에 자기 애를 새치기 진료해서 그때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직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랬었습니다.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대통령의 애가 대통령의 손자가 아파서 병원을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몇 개월 기다릴 때 가야 되는데 바로 다음 날 갔습니다. 그게 때문에 여러 협진을 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좀 이게 막 여러 일정들이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인요한 굉장한 비판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저렇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저는 참 염치가 없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좀 전달해 드렸고요.